여러분 안녕하세요. 161가입니다. 지금 5월달 농사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세계 선진 농업 국가가 장려하는 정부죠. 그 다음에 이제 수출 농업을 하는 이제 세계 선진의 대규모 농가들이 선택하는 농업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농업에 좀 아니면 이제 뭐 도시농업이랄까 작은 그런 텃밭이라든가 아니면 뭐 치유농업이라든가 여러 농업에 좀 도움되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세계 선진 농업들이 어떤 농업 기술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지금까지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또 한 번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한국 농업 경영의 농사짓기 환경입니다. 현재 이제 농가의 농업 경영 환경 이거에 대해서 뭐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요. 자, 적은 농지라는 거, 수익 창출이 어렵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많이 포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생산 비용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낮은 판매 가격. 이것은 아마 누구나 공감할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들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쉽지 않죠. 세계 1위의 많은 농자재 의존하는 것. 이것 또한 이제 최근에 인식하고 있죠. 왜냐하면 농자 비용이 많이 올라가면서 농자재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농업이 뭐 비닐이라든가 거의 계절이 있는 계절을 바꿔서 농사를 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다음에 뭐 비료라든가 이런 것들 사용량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다 보니까 생산품 가치 대비에 고비용 농자재를 쓰지 않나. 왜냐 그러면 이제 수입하는 과정에 뭐 배로 실러오고 뭐 또 배로 실러게 되면 뭐 기차로 해가지고 몇백 킬로씩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뭐 항구에 와서 항구를 통해서 또 수입하고 수입해서 하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계 농자재 시장에서 제일 비싸진 이제 수입 과정에 그런 이제 뭐 농기업들이 더 수익을 내야 되니까요. 거기다 보니까 고비용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전쟁하고 이제 여러 이제 원자재 난로로 해서 폭등했지 않습니까? 뭐 경유값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지금 휘발유 가격 상회하고 있고 정말 곡소리 날 정도로 이제 비용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정부 보조를 해서 지금 비료라든가 퇴비 같은 게 이제 뭐 화학비료는 아닙니다만은 퇴비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 이제 유료라든가 보조합니다만은 이제 한계다 할 정도로 이제 그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건 뭐 누구나 인식하실 겁니다. 그리고 탄산업 대비해서 제일 낮은 수익이라는 거. 왜냐 그러면 지금까지 농지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저 앞서도 저게 있습니다만 제가 40년 전에 뭐 5천 원 3천 원 단 땅이 지금 뭐 제가 농사 짓고 있는 데가 평당 180입니다. 우리가 100만 원대 농지는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거든요. 거기다가 농자재 가격 수입하는 과정이 어마어마한 비용에다가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농산물 가격은 얼마나 올랐을까? 또 농자재 가격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에 비하면 이제 농산물 가격은 굉장히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시장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낮은 수익률이 제일 문제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포기지 않나 여러 사정일 겁니다만은 그 다음에 농사 짓기 환경입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문제도 이젠 꺼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조금 언짢게 생각하실 분이 모르겠습니다만은 토양 자생력의 그 고위험 단계다. 우리나라가 뭐 금수강산이라 해서 보면 소나무가 딸립니까? 소나무가 자라는 그러니까 산성이 가깝고 토양의 그런 치수 생산이 적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이제 비료 퇴비라든가 쓰다 보니까 토양 유실되면서 염류식되면서 이런 농사 기술 의존하면서 더 위험한 단계다. 아마 사막화 그 다음 단계 위의 단계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이미 정부에서 발표된 거고요. 토양 양분에 대한 농사 방법 의존하는 거. 우리가 이제 토양 유실이죠. 밭갈이 하는 그런 기존에 최근에 보면 이제 노트리아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런 농업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 그런 기술이 계속적으로 한 50년 동안 교육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고착화됐다는 거. 누구나 뭐 당연하게 해야 되는. 그래서 토양 자생력에 의존한 상실했다는 거. 우리가 그전만 해도 2분의 1 외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부분은 어쨌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빗물도 고랑마다 이제 저장하는 그런 뭐랄까요. 등선 따라 밭갈이 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그런 게 다 사라졌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생산을 목표하면서 가공비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제 화학비라든가 이런 퇴비라든가 이제 속효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밭갈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고착화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작물 자생력 우리가 뿌리를 만든다는 농업의 그런 잊혀졌거든요. 그전만 해도 우리가 2분을 밭갈이니까 우리가 흙만 얹었지 밑에는 뭐냐면 거의
무기온 상태에서 씨앗이 발화하고 그 토양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미 에틸렌 효과에 대해서 제가 앞서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제 무기온 상태에서 그런 농업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이어졌거든요. 그것 또한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양 자생력과 작물 자생력이 상실하지 않나 이런 농업 기술이요. 그리고 이게 문제지 않나. 그래서 농사짓기 환경으로서 저는 꽂아봅니다. 그리고 또 50년 동안에 이런 비료 토양 농약이라든가 제초량 농사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선제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 되지 않나 하는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는 이젠 꺼내야 된다. 굉장히 이런 문제를 꺼냈을 때 조금 뭐랄까 지탄도 받고 뭐 그 한다고 좀 그런 쪽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끈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한농업 잡기는 뭐냐? 농업의 문제를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찾아야 된다. 이거를 또 해부해야 되고 원인이 뭔지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뭐 자동차 개발할 때 뭐 정말 선진 자동차 갖다가 완전히 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정말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는 건 꼭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을 해부하고 그래서 이런 지식화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대안 기술을 찾아가야지 않나. 그러니까 문제를 찾는 게 제일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부족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찾아가는 게 이제는 좀 과감하게 농업의 문제를 뭔지 노출시키고 이걸 가지고 어쨌든 각자의 농부들이 가져 있는 대안을 모아나가는 이런 지식의 공유가 시대가 돼야 된다 보거든요. 뭐 공유하게 되면 뭐 뭐랄까요 공격적으로 이제 계속 하지 않습니까? 뭐 댓글 달아가 공격하고 뭐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런 대안을 찾아가야지 않나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자, 세계 선진 농업 오늘 얘기인데요. 과학적 검증된 농업 기술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계 선진 농업 국가가 장려하고요.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뭐 브라질 이런 쪽에서 이제 국가가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한 대규모 농업을 선택하는 과학적 검증의 농업 방법.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농자재를 최소로 사용한다는 거. 지금 우리나라 농업에 전 반대적이거든요. 지금 농자재가 제일 많이 쓰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농자재 최소 사용, 그 다음에 토양 자생력을 의존한 농업으로 간다는 거, 그 다음에 작물 자생력에 의존한 쪽으로 가는다는 거, 그 다음에 생산 비용, 이제 농자재라든가 이제 노동이라든가 기계라든가 뭐 그런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농사 기술로 이제 간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이제 생각하는 뭐랄까 농업 기술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거니까 조금 뭐 생각마다 다 다를 것도 의견이 다를 겁니다만은 저는 이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다 그러면요. 그래서 노티를 지향한다는 거, 그 다음에 1차 비료, 자 그리고 다음에 토양 자생력을 높이는 노틸에서 그러면 엔트를 발생하면서 뿌리 많이 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기물 멀칭하니까 1차 비료가 뭐냐면 이제 유기물 멀칭이거든요. 비료란 뜻이 뭡니까? 토양에 뭡니까? 작물에 영향이 되는 걸 통칭으로 얘기하거든요. 뭐 비료하니까 뭐 화학비료만 얘기하시는 쪽이 많은데 그건 곡해고요. 잘못된 이해고요. 토양 자생력. 그러니까 유기물이 표면층이 이루어지면서 미생물 중에 토양 자생력이 높아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틸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루만을 형성하면서 토양 자생이 높아지고 떼알 구조가 높아질 것이고요. 뿌리가 발생이 많아지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비료. 양분이 부족했을 때, 성장이 수확량이 부족했을 때 비료 쓰자. 제가 앞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덧그런 같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지금 세계 농업의 추세 아닌가. 그래서 이런 쪽의 농업도 이제는 한번 좀 고민해야 돼.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기술이 뭐랄까 좀 부족하지 않나 알려지는 게.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노틸, 그래서 유실 방지하고 토양 자생력을 작동시키는 것. 그 다음에 1차 비료, 유기물 멀칭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료란 뜻이 뭐냐면 보통 화학비료만 생각하는데요. 토양과 작물에 영향이 되는 모든 영양원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화학비서부터 뭐 퇴비서부터 뭐 풀 멀칭에서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유기물 멀칭이라는 거. 그래서 풀 멀칭에 유기물과 미생물 늘리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양 자생력 높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탄올 증가하면서 뿌리 발생이 많아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풀 발생이라든가 생산 비용 줄인다는 거. 앞서 자세히 소개했지 않습니까? 미국 농사 편에서요. 자, 작물 자생이 높이는 거. 아까도 있습니다만 이제 뿌리가 발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노틸에서요. 그다음에 에탄올 발생하면서 그다음에 그로말린 발생하면서 이런 깊은 뿌리들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로말린이 발생하면서 이제 떼알 구조 형성되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풀 발생이라든가 이제 이런 병충해 줄이게 되고 생산 비용 줄이는 이제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차 비료입니다. 덧걸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산 뭐랄까요? 수확량, 목표한 수확량보단 적어질 것 같다. 양분이 부족할 때 이때에 이런 속결성, 발효탭이라든가 이런 뭐 화학 비료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뭐 농가마다 틀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써서 그렇다면 뭐니까 충분하게 수확률 높이는 이게 4호 그룹이라는 농사 기술이라는 거 제가 앞서도 소개했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지금 세계 선진 농업의 농사 기술이 아닌가, 농업 기술이 아닌가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각자 생각이 다를 겁니다만은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농업 기술의 그 장점은요. 일단 토양 유실을 방지한다는 거, 그 다음에 빗물 토양 저장 향상시킨다는 거. 지금 우리가 가뭄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어느 쪽에서는 이제 너무 비가 많이 오고 어떤 데는 이제 가뭄이 너무 심하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토양 수문의 대기 방출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제 토양 유기물 멀칭이 돼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토양 자생력 높인다는 거. 그 다음에 작물 자생력 높인다는 거. 이미 제가 이제 앞서 자세히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됨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농가 농부들 최적의 농사기술, 농업기술을 선택하는 방법은요. 저는 이제 아까도 있습니다만 4급의 농사기술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전대 5그룹 농사도 있습니다만은 5그룹 같은 경우는 제가 빨간색 한 건 뭐냐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4그룹의 농사기술 선택하시고 농가나 농부에 따라서 이제 화학농을 할 것이냐, 친환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뭐 인증하면 또 유기농까지 가지 않습니까? 유기농 할 거냐, 자연농 할 거냐 선택하지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적으로 화학농, 친환경, 유기농을 하지만은 2그룹도 포함되고 3그룹도 포함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4그룹이라고 하는 노틸에 이런 유기농 멀칭하고 이런 토양 자생력, 작물 자생력 높이는 이런 4그룹 농사 기술에서 화학농을 하시든 친환경을 하시든 유기농을 하시든 자연농으로 가시는 이런 쪽으로 선택을 가는 게 세계적인 농업의 추세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에서 아니면 텃밭 농부들도 이런 쪽으로도 한번 이제는 고민하고 많이들 이제 지향합니다만은 이쪽에서 정보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재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세계 농업은 이렇게 그 4그룹 농사 기술이 이렇게 보면 이제 대규모도 하고 있거든요. 뭐 100헥타, 1000헥타까지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뭐 월층은 어렵다, 쉽다, 이거는 뭐 불가능하다, 이거는 뭐 전업농은 안 된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지금 외국 같은 게 벌써 40년, 50년 전부터 이러고 있거든요. 일부 농가 시작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뭐 70%가 넘게 얘기하고 있고 이제 브라질 같은 건 뭐 90% 넘게 노틸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현실이다 보나 우리도 이런 쪽으로 뭐 우리나라가 지금 정부가 나서는 건 이제 노틸 정도지 이런 멀칭까지 해가지고 연구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야 기초 단계거든요. 이게 좀 많습니다만은 늦었지만 세계 농업의 그런 우리는 빠르지 않습니까? 뭔가 작심하면요. 그리고 농업의 변화가 있어야지 않나 싶다. 최근에 보면 이제 다행 도시농업 아니면 이제 작업자중에 이런 멀칭하는 4그룹 기술이죠. 많이 정착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모르겠습니다. 확산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런 농업 지향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제가 한 경험을 정보 공유하는 거고요. 자, 농사 기술 비교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그룹 농사 기술. 자,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밑거름에서 밭갈이 하는 농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양 유실과 이제 염류질의 문제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고유비용 농자재를 많이 쓰니까요. 그 다음에 4그룹이 장대면 노틸에서 유기농 멀칭, 그 다음에 양복 적을 때 덧걸음 사용하는. 그래서 토양 자생력과 장생산력을 높이면서 그래서 초저비용이나 이미 뭐 여러 그 국가의 그런 뭐 미국만 들어가 미농부 자료만 들어가도 이런 과학적 근거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 앞서도 제가 자세히 소개했습니다만은 이런 쪽에 있더라는 거 뭐 비교가 모르겠습니다.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의견을 말씀 거니까요. 그래서 농가의 그 최적의 농사 기술 선택 방법은요. 제가 학교나 이런 자급농, 체험농이라든가 질병치료 아니면 이제 고퀄리티 럭셔리 생산의 전업농 같은 경우는요. 저는 4그룹에 5그룹에 이런 자연농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연농이 쉽지는 않죠. 하지만은 럭셔리 쪽이나 아니면 학교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체험농이나 이런 쪽에는 이게 맞을까 보고요.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린다 그러면요. 근데 규모와 전업농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농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4그룹을 하시되 화학농이나 친환경이나 뭐 유기농 농가에 맞게끔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좀 불편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한테 뭐 불편을 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지난 40년 동안 경험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걸 뭐 좋은 건 받아들이시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